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5월 25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간의 긴장 고조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서 미국의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까지 상원을 통과하면서 금융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홍콩 안에서의 내란 선동이나 내정 개입 등 행위 처벌, 그리고 국가보안법 집행기관의 홍콩 설치 근거 등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그런 조치가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요. 중국에서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양국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의 분위기가 다소 유화적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미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이행할 충분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든 주에서 경제 활동이 부분 재개가 됐습니다. 26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객장도 다시 열리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항공주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경제 재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 시장은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증시 급등락에 커다란 이슈가 됐던 모더나의 백신과 관련해서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1차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주요 제약사와 함께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연말까지 백신을 확보를 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주가 경제활동에 점진적인 재개에 돌입을 했지만 텍사스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대규모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나타난다고 해도 경제를 다시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경제 재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관련 낙관적인 발언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장중에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모더나의 주가는 2.9%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에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198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는 2030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레깅스나 요가복, 아웃도어의 제품들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혼산, 혼자 등산을 즐기는 2030 산행족들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의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한 건데요.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지난달부터 등산이나 트레킹 등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40, 50대의 화려한 등산복보다는 레깅스나 요가복 등으로 아웃도어 의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 따르면 이달 아웃도어 의류와 용품들의 매출이 최고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활성화로 온라인 채널의 아웃도어 매출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지마켓이나 티몬 등 많은 온라인 채널의 매출은 최고 37%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아웃도어 매출의 증가세는 2030 세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트니스 클럽이나 요가 스튜디오 등의 집단 시설이 한동안 휴업에 들어가자 서울 근교의 산과 트레킹 코스를 찾아서 대안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탐방객은 23만 4천 명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등산뿐만 아니라 홈트족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레깅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아웃도어 제품의 매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는 레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면서 등산이나 홈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웃도어 매출 증가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 출입 명부를 6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을 해왔는데요.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대처나 방역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흥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입장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을 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이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부가 개발한 시설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이 전자출입 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시설명과 출입 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고요.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정보는 4주 뒤에 폐기한다는 방침까지 덧붙였습니다. QR코드를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산관리나 집단 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서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가 암호화돼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수기 작성보다는 개인정보가 더 보호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소식에 아이크래프트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이크래프트는 QR코드 솔루션인 브랜드세이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브랜드세이퍼 솔루션이란 가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시크릿 QR 기술로 위조 QR코드 생성을 막고 스마트폰 정품 인증 앱으로 쉽게 정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는 유통관리나 마케팅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통합적인 정품 인증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되면서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27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아이크래프트는 오늘 14%나 갭상승하면서 3,700원대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에 4,000원을 돌파하면서 무려 상한가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푸드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또다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의 프로모션인 서머 레디백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매년마다 여름과 겨울에 스타벅스 굿즈를 활용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이 프리퀀시 이벤트 사은품은 매년 품목이 바뀌는 데다가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에는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서 총 17잔을 구매하면 서머 레디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레디백을 구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재기까지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커피 300잔 빌런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스타벅스 여의도의 한 지점에서는 한 소비자가 무려 커피 300잔을 주문하고 사은품만 챙겨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 소비자는 주문한 커피에 자유롭게 가져가서 드시라고 메모를 남겨놨지만 일부 고객들이 커피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커피는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300잔을 구매해서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은 고작 17개인데요.
올해 상품은 조기 품절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웃돈을 얻어서 되팔기 위한 사재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스타벅스의 프로모션 인기에 힘입어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바로 신세계푸드인데요.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세계푸드는 단체 급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계약도 연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요. 지난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신학기 등교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서 국내의 외식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신세계푸드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이크래프트와 신세계푸드 소식으로 데일리하디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